자, 2018 남북 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늘 새로운 한반도의 획기적인 역사의 날을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문재인 대통령, 이 시간 현재 자유로를 따라서 판문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이 먼저 북한에 대한 방송을 이제 중단을 했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북한도 남측에 대한 방송을 중단을 했고, 또 한미 군사훈련도 전면적으로 오늘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정상회담 두 번째 의제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 정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예.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제적 조치로 일단 뭐 확성기 방송은 남북한 대결과 분단의 어떤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심리전 차원의 방송이기 때문에 예. 이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은 있지만 어찌됐든 대승적으로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그 우리 쪽에 선제적으로 이걸 중단한 건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도 어제로 이제 마감이 되고 오늘은 네. 강평을 진행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쪽에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쪽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합의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의 이제 문구가 담길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전략적 환경 관리가 좀 필요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판문점에서의 그런 서로 간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이나 우리가 한미 북한 쪽에서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한미 연합 훈련을 일시적으로 하루를, 사실은 강평은 원래 토요일 날 주로 합니다. 하더라도 하는데 이제 하루 당겨서 오늘 하면서 일정을 할 수 조금 땡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의 어떤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의를 보이겠다. 성의를 보이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놓아라.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냥 네. 뭐 우리가 그냥 뭐 착하게 살겠다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라. 라는 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선의를 보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압박을 하겠다라는 전략적인 환경 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보면 이제 그 표현을 좀 빌리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 맞선을 보는 자리입니다. 예.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좀 좋은 자리이고 또 여러 주변 환경도 거기에 좀 맞춰져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 그렇게 네. 보면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 해소가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한미 훈련도 그렇고 뭐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전체적으로 오늘 정상회담을 위해서 많은 부분 서로 군사적인 부분은 서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동안 접근해 왔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확성기 방송 중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어쨌든 남북 당국이 최대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양 정상이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뭐 저희가 지금 회담장으로 가고 있는 판문점을 비롯해서 DMZ 이 지역에 대한 비무장지대화에 대한 논의가 오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뭐 확실하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 GP 철수하는 문제도 일정하게 조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네. 지금 우리 쪽에서 정경도 합참의장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에서 리명수 총참모장이 오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분은 각각 군대의 군령권을 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온다는 얘기는 결국 이 GP 문제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네. 우리 쪽에서는 60개 정도 GP를 운영하고 있고요. 북한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150개 정도 GP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이 GP를 실질적으로 이 군사분계선 DMZ 내에서 철수하는 문제까지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4선언에서도 지금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기 예.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GP에서 중하기 철수하는 어떤 이런 비무장화 문제와 또 GP를 그 DMZ 밖으로 빼는 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예. 상당 의미 있는 진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요, 지금 이제 비무장지대 비무장화라는 표현을 지금 오박사께서 쓰셨는데 원래 비무장지대 안에는 GP나 또는 군사 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 네. 화기도 못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화시키자는 겁니다. 예. 그동안 이제 남북이 야금야금 다 들어왔고 예. 가까운 GP는 남북이 거의 4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뭐 대화하는 소리도 밤에는 들릴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군사 분계선 상에서 우발적 돌발적인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네. 또 과거에는 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목함지뢰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또 연이어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상화시켜 내자는 것이고 그 공동경비구역 JSA 지금 판문점도 역시 정상화시켜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원래 취지대로 다 좀 복구시키는 이런 쪽에서 지금 이명수 그다음에 우리의 그 정경두 이 예. 두 사람의 역할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사실 뭐 DMZ는 군사 분계선으로 나눈 상황에서 남북으로 2km의 그렇습니다. 구간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이제 무장을 안 시켜야 예. 그래야 휴전 상태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 53년도 7월 27일 날그 2km, 2km, 4km를 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네. 예. 근데 이제 가까운 곳은 400m까지도 400m 정도,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지금 어쨌든 뭐 DMZ 자체가 그 말 뜻이 비무장 지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단이 올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공격용 화기가 들어가고 또 GP도 안쪽으로 계속 깊숙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그 군사적 대결 상태를 어느 정도 이제 완화하고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그런 문제들과 함께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GP가 가장 가까운 데는 한 580m 정도 지금 예. 되는데요. 실제 그 군대에서 우리가 그 소총을 발사하면 580m 정도면 뭐 충분히 그 적을 사살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근무하는 건 어떤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극도로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정말 비무장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DMZ가 580m밖에 되지 않은 이 부분은 한 최소 2km 정도로는 벌려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 남북한 간의 어떤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이제 비핵화 조건이 최저 안전 보장을 해달라는 거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평화 체제나 평화 협정 문제를 반드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평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다 예.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아직 거론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비무장 지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 대인지뢰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둘 다 가입하지 않은 국제 기구 중에 하나가 대인지뢰 금지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둘 다 지금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가입을 하고 대인지뢰를 함께 철수하는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연도에 시민들이 나와서 환송하는 모습을 잠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뒤에는 임진각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권민석 기자가 회담에 앞서서 판문점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판문점이 군사적 충돌의 긴장감이 높은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가서 보니까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저희 판문점 프레스 투어 할 때요. 남북한 전 북한 군인들은 보지 못했고 우리 JSA 장병들만 봤는데요. 예. 철저하게 이동
그 동선이 제한이 됐습니다. 네. 사진 찍는 것도 제한이 됐습니다. 판문각을 정문으로만 사진 찍을 수 있고 남측으로는 사진도 못 찍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엄격한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뭐 판문각을 저희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 그쪽 이 북한에서도 상당한 자신감, 오늘 회담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권민석 기자를 비롯해서 이제 취재 기자들이 판문점에 가는데 그날에는 그러니까 판문각이나 통일각 쪽에 북한 군인들을 볼 수 없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저희가 갔을 때는 저희 쪽 JSA 그 장병들만 경계근무를 쓰고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북한 쪽 그 인민군들은 경계근무를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순환근무를 하기도 하니까요. 예, 예. 그 네. 조선중앙통신에서 방금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예. 네. 원래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오늘 새벽에 보도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남 순회상봉과 회담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식수를 하시고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결과를 발표하시게 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신 후 평양으로 돌아오시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바뀐 것은 경의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오전과 오후에 이어 밤까지 북남 순회상봉과 회담 일정을 마치신 후 평양으로 돌아오시게 된다.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밤까지요? 그러니까 27일 오전과 오후에 이어 밤까지 북남 순회상봉과 회담 일정을 마치신 후 평양으로 돌아오시게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글쎄 밤은 그냥 만찬 일정을 가리키는 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것은 좀 세세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나중에 나온 것은 좀 포괄적으로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오후의 일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하루 일정이 딱 예. 짜여진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좀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포괄적으로 예. 그 수정해서 조선중앙통신이 방금 또 수정 보도를 했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빠진 부분이 그거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합의문을 언제 발표할 것인가의 시점을 우리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었고 해서 그걸 이제 확인해 줬었거든요. 북한에서 오늘 아침에 확인해서 이제 만찬 전에 발표를 김정은 위원장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사라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아주 그냥 더 추상적으로 그걸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없애고 예. 그냥 일정을 저녁까지 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1호 행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일정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는 뭐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히는 것에 대한 부담감 우리가 밝혀도 아마 자연스럽게 그들도 밝혔을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한 아마 부담감 때문에 조금 더 그냥 크게 그 구체성을 좀 낮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네. 합의문 발표 시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당초에 지금 만찬 전에 합의문이 발표된다라고 청와대에 발표가 있었습니까? 네, 그 명시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공식 환영 만찬이 6시 반부터 시작된다고 공표를 했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17시 30분에서 18시 30분 사이에는 무조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문 예. 발표가 있다. 다만 형식과 장소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돼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합의문의 시점 자체를 처음에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만찬 이전에 발표한다는 걸로 지금 처음엔 정리가 됐는데 예. 그러나 이제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도 보면요, 물론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토시 하나 가지고 또 글자 하나 가지고 상당 부분 또 줄다리가 있을 수가 있겠고 예. 네. 예. 전체적으로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은 만찬 중간에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유연하게 상황들 좀 넓게 보면서 문제를 좀 나중에 합의문을 정리하겠다 예. 이렇게 보고 될 것 같고 너무 급작스럽게 서두르거나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예.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좀 담겠다 예. 뭐 이런 차원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네. 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그 돌발 변수도 감안을 해서 좀 여지를 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 차량은 통일전망대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상회담의 회담장 판문점 그 평화의 집 2층인데 평화의 집이 오늘 정상회담을 위해서 며칠간에 걸쳐서 새롭게 단장됐고요. 어제는 또 이 DMZ 주변에 유류 탱크에 뭐 기름까지 빼내는 등 여러 위험 요소도 제거를 하고 각별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화의 집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 판문점 남측 지역이 평화의 집, 이 자유의 집이 있는데요. 예. 이 회담 장소 판문점 이 평화의 집은 3층짜리 석조 건물입니다. 1층이 이 환담장 대기실이 있고요. 2층이 정상회담장, 예. 3층이 연회장이 있는데요. 지난 6일부터 20일 동안 이 평화의 집을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저도 예. 그 평화의 집 앞에 갔었는데 그 천막으로 다 가려놓고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현장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냐 했더니 보안 사항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예. 어제 좀 대략적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원래 이 좌우 통로로 2층 회담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 남북 정상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도록 또 통로를 또 바꾸고 뭐 1층과 3층도 조금 바꾼 것으로 뭐 그림들도 좀 새로 걸고요. 그렇게 바꾼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평화의 집이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왜 새로 아파트 지으면은 새집 증후군이 있지 않습니까? 좀 뭐 저 화학 그 물질 냄새도 좀 나고 하는데 이것도 또 저 우리 측에서는 회담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또 배려를 했다고요. 네,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그 가봤더니 공사는 아주 말끔하게 돼 있는데 새집 냄새가 좀 많이 났다. 그래서 예. 그 청와대 직원들이 양파를 막 까놓고요. 음. 그 숯도 좀 갖다 놓고 새집 냄새를 빼려고 환기를 엄청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꼼꼼히 준비를 한 오늘 남북 정상회담 잠시 뒤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9시 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예, 지금 청와대를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회담장에 향하는 우리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태운 차량들이 지금 판문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임진각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회담장의 모습을 한번 좀 더 그려보도록 하죠. 2층이 이제 회담이 열리는 장소인데, 자, 오늘 이제 수행 인원들이 당초 예상보다 좀 많아졌어요.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은 회담장에 남북 각각 7명의 자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남북 정상회담 확대 회담과 뭐 단독 회담이 있을 텐데 누가 배석할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의자 개수는 7개입니다. 가운데 하얀색 그 큰 의자가 남북 정상들이 앉게 되고요. 그 네. 의자 그 정상에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나머지 네. 배석자들 의자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럼 그 수행원들이 다 앉는 거냐? 그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고요. 예. 보통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보면은 북한 쪽은 통전부장만 앉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쪽 수행원이 7명이고 그 북한 쪽이 1명이라면 이게 그 매치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회담이 임박해서 수행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을까, 배석자들도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남북 양측이 모두 7명이 앉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 북한이 보여줬던 정상회담장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유추해 보면은 꼭 그렇게 숫자를 맞추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2차 정상회담 때 보면은 그때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딱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예. 네. 김양건 통전부장이 딱 한 명 앉아 있었고 우리 측은 이제 한 서너 분이 옆에 쭉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히 자신감을 좀 표현하고 있다. 내가 다 한다. 네. 내가 예, 모든 예. 것 다 끌고 가고 있고 예. 김양건 통전부장은 옆에서 나를 보좌할 정도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전체적으로 북한의 입장이고 나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은 아마 지금 이제 전체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북측에서 우리로 치면 2명이 더 남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 7분, 북한은 지금 9분이 지금 이제 그 공식 수행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분이 북측에서는 뒷자리에 앉을지, 뒷자리에도 한 6, 7명 앉을 자리가 직선으로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앉을지 또는 좁게라도 그렇게 함께 일단 앉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독 정상회담일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두 분 정도의 공식 수행원이 예를 들면 우리 쪽에서는 아마 서훈 국정원장은 뭐 반드시 참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석할 것 같고, 예, 예, 그 다음에 정의용 실장 정도가 배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 또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그 두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면담을 이미 했던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북측에서도 아마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은 거의 100% 배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측에서 사실 지금 전반적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어떤 조율사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김영철 통전부장이 하고 있고 예. 북한에서는 통전부가 지금 전체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김영철 통전부장 또 한 사람이 김여정 부부장이 앉을지 아니면 이성권 그 위원장이 앉을지 예. 또는 어떤 누가 앉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김여정 부부장 아니면 그 이성권 그 위원장 정도 뭐 이런 정도가 배석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오후에 회의 때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